자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부속서류 마지막 서류가 되겠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가세 부속서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수출과 영세율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관련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세율 매출 거래는요,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내수 수출이라고 해서 세금 예한서가 있는 영세 매출. 두 번째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걸로써 세금 예한서가 없는 직수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나보실 거예요. 12번 영세 매출 같은 경우는 세금 예한서가 있는 거래, 16번 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 예한서가 없는 거래. 둘의 공통점은 뭐다? 0%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금 예한서가 영세율 부분 12번 매출은 있고요. 16번 수출 부분은 세금 예한서가 없다. 외국의 거래처는 대한민국 세법에 의한 세금 예한서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 예한서가 없고 무역 서류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 거래들을 통해서 영세율 세금 예한서 하나 만나보시고 직수출 만나보시면서 국가에 이렇게 0%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부속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영세율 세금 예한서는 세금 예한서 합계표가 나오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세금 예한서 이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속 서류 중에서 영세율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직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 예한서 합계표가 얘는 없겠죠. 그리고 부속 서류는 직수출과 관련된 수출 실적 명세서 같은 거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영세율 매출 거래에서 영세율의 기본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예세율 적용하는 제도를 영세율이라고 해요. 그 결과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즉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면세 제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즉 저희가 만약에 내수 매출을 안 하고요, 외국으로 수출만 하는 무역회사라고 본다면 여러분 매출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0원이 되겠죠. 왜요? 대한민국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예세율을 적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해서 저희는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이 0이 나온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를 사시거나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매입이 쭉 이루어지면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매입세액을 전액 다 돌려받게 되죠. 왜요? 매출세액이 0원이니까. 따라서 이걸 완전면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면세 품목들 입력할 때 뭐 책이며 잡지며 신문이며 교육이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면세를 보셨잖아요. 네, 면세하고 영세율은 다른 거예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업자인 거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쪽에 속하는 거예요. 단 수출하는 재화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거래들 중에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주게 되겠다라는 거고, 영세율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전체 다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예한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수출 거래는 저희는 16번 수출 매출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 예한서 없는 자리에 수출 자리로 가게 되어 있고요. 로컬 LC나 구매 확인서, 여러분 로컬 LC는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구매 확인서라는 영세율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또 있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비 서류가 있다면 영세율 세금 예한서 발급 거래는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로컬 LC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가 외국에서 A라는 국내 업체에게 물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국 은행에 LC 신용장을 발급을 받아서 우리나라 은행에 로컬 LC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이 A 업체가 얘가 물건을 사와야 얘한테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라면 B라는 국내 업체에게 얘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럼 얘는 이걸 수취하게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 얘 A한테 공급을 할 때 로컬 LC가 존재한다면 0%로 세금 예한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컬 LC는 신용장인데 국내에서 발급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LC는 원신용장이고요. 근데 로컬 LC가 아니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것도
또 은행에서 영세율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0%를 허락을 받게 된 거죠. 자, B도 국내, A도 국내니까 얘네 둘이 거래할 때는 세액계산서가 오고 갔지만 얘네 둘이 거래할 때는 세액계산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0%긴 한데 세금계산서가 없는 직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는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각 란에 다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실무에서 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게 엄청 헷갈리는데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 로컬 LC를 누가 발급을 받게 되냐면 얘가 발급받게 되겠죠. 근데 얘는 누구한테? B한테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 되는 거죠. 단지 이 서류를 받아서 얘한테 주게 되면 얘는 이 서류를 근거로 얘한테 영세율 세액계산서를 발급하게 돼요. 자, 부가세 신고를 B도 하고 A도 하겠죠. 이 영세율 첨부 서류를 누가 부속 서류로 제출할까요? 이거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A 업체도 이 서류를 갖고 있고 B 업체도 이 서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이 A 업체는 영세율 세액계산서 수취한 업체니까 52번 영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B 업체는 영세율 세액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니까 12번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하겠죠. 자, 누가 로컬 LC를 국세청에다 신고할 때 첨부서류 제출하게 되죠? 얘죠. 근데 이 질문이 왜 많이 들어오냐면요. A가 이걸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서류에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얘는 매출을 일으킨 누가? B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케이스 보시는 거 두 가지 있거든요. 12번하고 16번 보실 텐데 이 12번을 보면서 누가 A 입장이고 누가 B 입장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영세율 매출거래 실무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12번 영세 매출로 가시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16번 수출 매출로 영세율을 적용하셔서 영세율 첨부 서류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얘만 있겠죠? 12번 영세. 네, 세액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결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데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매출 쪽에 영세율 자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 영세율 자리가 5번 란이거든요. 그리고 기타라고 써져 있는 영세율 자리가 6번 란이에요. 자, 5번으로 가는 아이는 누굴까요? 12번 영세겠죠. 6번으로 가는 아이는 기타 쪽에 가는 아이는 16번 수출 매출이겠죠.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컬 LC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컬 LC하고 구매 승인서가 있다면 구매 승인서, 구매 확인서 같은 말이에요. 저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거래는 국내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어라는 거죠. 적용 대상은 관련 서류가 있는 국내 공급일 경우, 즉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을 경우 공급 시기는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 있죠. 저희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재화 같은 경우는 인도일, 용역 같은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뭐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공급 시기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과세표준은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원화 표시 금액은 원화 표시 금액으로 적용을 하시고 외화 표시 금액은 공급 시기일 현재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을 조회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국내 거래이니까 발급하셔야 되는데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 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허락 맡은 거나 진배 없는 거다. 그래서 0%로 가게 되는 거고요. 첨부 서류는 관련된 서류들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게 될 때요. 요런 이제 서류들을 만약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더존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백데이터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가시면 되고 그 외의 서류들을 넣고 싶다 그러면 홈택스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 끝내고 나면 첨부 서류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로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PDF로 쭉 한 장으로 해가지고 쭉 넣으시면 국세청 조사관들이 그걸 보고 쭉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오고 문제가 없으면 패스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앞서 보셨던 로컬 LC,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거래인데요. 저희 회사가 골든슈즈고 저희 회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이네요. 스타 신발에게. 그럼 제 생각에는 아까 국내 A가 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아마 이걸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한테 이걸 사간 거죠. 그러면 국내 회사인 골든슈즈가 국내 회사인 스타 신발에게 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 스타 신발이 저희 회사인 골든슈즈에게 내국 신용장을 발급을 해서 줬다라는 거죠. 발급 일자는 작성 연월일과 일치되는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이해 가세요? 저희 회사가 아니고 이 스타 신발 입장에서 내국 신용장이 발급이 된 거고요. 저희는 부가세 신고할 때 스타 신발로부터 받은 서류인 내국 신용장을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지만은 너 이거 왜 0%로 했어? 여기 있잖아 첨부 서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본건을 입력하시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 로컬 LC와 관련된 요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여셔서 7월 28일자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 입력해 보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여셔서 TAT 2급 2638의 골든슈즈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려고 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12번 영세 매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7월 28일이고요. 유형은 0% 있고 세금계산서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1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거래이고요. 품명은 키, 높이, 수주, 수량은 300개에 5만 원, 따라서 1,500만 원의 영세율 매출 거래이고요. 거래처는 스타 신발, 전자세금란에 1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 전액다 외상이라고 하니까 2번 외상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5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의 증가 1,500만 원의 거래가 되겠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한 부속 서류 작성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작성해라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메뉴로 들어가시는데요.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보시면 6번째 줄 정도의 영세율 첨부 서류가 보여집니다. 클릭하셔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저희는 7월에 매출을 했으니까 7월로 열어주시고요. 명세서 1번 선택하셔서 내국 신용장 서류를 작성하는 거고요. 발급자는 한국은행, 발급 일자는 2020년 7월 28일. 선적일자는 여러분 얘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면 선적일자가 있겠는데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LC 번호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된 L2020A-12345X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코드는 F2키 누르셔서 대한민국 원화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코리아 원화가 나오고요. 환율은 저희 원화니까 없죠, 여러분. 그리고 엔터를 끝까지 치시면 단기 제출 금액으로 내용이 넘어가는데요. 저희는 원화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에 1,500만 원 제출을 하는 거고요. 단기 신고분도 1,500만 원이 신고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신고 미도래 금액은 제로가 되겠죠. 자, 요거를 제출하시는 게 바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시는 거다라고 보시고요. 또한 내국 신용장은 PDF로 해서 실제로 국세청 전자신고하실 때 첨부 파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영세 매출 입력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해 봤습니다. 이번에 봐야 될 부분은 직수출 부분입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없는 다이렉트로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유무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모든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선적일 또는 기적일인데요. 선적은 배에 실는 거,
기적은 비행기에 실는 거. 보통 저희가 이제 수화물 업무하는 거 자체가 배 아니면 비행기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 기적일로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수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받게 되는 서류가 저희 이제 샘플 예제에 있는데 수출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면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수출 신고 번호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출 신고 번호에 의해서 얘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선적일이 며칠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메인 매출 전표의 작성 연월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작성 연월일이 틀리면 틀리는 거고요.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수출업체 중에서 그 수출 신고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수출 신고 서류에 대한 서류 작성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깜빡 잊고 전달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부가세 신고할 때 보니까 어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수출 신고 이름은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었는데 요걸 보고 뭘 조회했냐면 이 수출 신고 번호를 가지고 유니패스에서 선적일을 조회를 했더니 다행히 2020년 1월 2일이 선적일이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수정신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수출 신고 번호, 수출 신고 서류에는 신고일이 12월 31일이었지만 선적일이 언제였으니까 2020년 1월 2일이었으니까 우리는 2020년도 1월 달에 해당하는 기수의 부가세 신고에 얘를 넣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담당하는 분에게 제가 이 설명을 해주면서 유니패스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 환율 보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엑셀로 정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회계 전공자도 아니고 무역 전공자도 아니고 세무 전공자도 아닌데 그래서 원칙만 알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닌데 이게 약간 수출 쪽이다 보니까 서류 자체가 다 영문으로 돼 있는 것도 많고 인보이스나 뭐 수출 신고 필증이나 이런 거 해석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하고 뒤에 문제 풀면서 저희 수업용으로 접근할 내용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세 표준은 어떤 걸로 합니까? 그랬을 때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 원화로 환가를 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저희가 선적은 1월 2일 날 했는데요. 수출 대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선수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대한민국 원화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환가한 금액이 과표의 1번을 형성을 해요. 플러스 남아있는 금액이 있겠죠. 남아있는 금액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제정환율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즉 저희가 만약에 1,000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이 중에 100만큼은 미리 받아갖고 원화로 환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큼은 나중에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얘를 구성하는 과세 표준은요. 이 100달러만큼 환가한 금액 플러스 900달러 남은 금액의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을 곱한 금액이 되니까 두 덩어리의 금액이 과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직수출은.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 실적에 대한 서류 작성을 하셔야 돼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 전자신고 하실 때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출 신고 필증도 첨부 파일로 쭉 PDF로 해서 올리셔야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수출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제가 유니패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세청이라고 조그만 글씨 안 보이실 텐데 이 유니패스라는 사이트 한번 이번 강의 끝나고 나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다가 5번에 있는 신고번호, 메인 화면에 신고번호 쓰는 한 있거든요. 넣으시면 신고일자는 2020년 7월 25일이지만 선적일자는 언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문제가 선적일이 7월 30일로 선적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실제로 신고한 날은 7월 25일이지만 선적한 날이 7월 30일이면 저희는 16번 수출을 쓸 때 7월 30일로 전표 작성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를 7월 30일로 작성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7월, 8월, 9월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 귀속 기간이 월 똑같은데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신고일자 25일자 신고하고 선적일자 30일자 이렇게 혹시 잘못 넣으시고 환율 조회를 잘못하시면 환율 틀리다고 에러도 나와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즉 누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급 시기를 선적일로 보겠다라고 해서 선적일이 중요하다. 이제 본 서류는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분 제가 A4 용지 한 장 되는 이 종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부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A4 용지 한 장이 위아래로 있다고 보시고요.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제 누가 수출했어라는 걸 친절하게 누가 누구한테 수출했어라는 걸 이렇게 문제에서 자꾸 주거든요. 근데 읽을 줄도 아셔야 되겠죠. 저기 수출 대행자 여기 2번에 보시면 골든슈즈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구매자 4번에 보시면 동경기업이라고 주어져 있죠. 골든슈즈가 동경기업에 수출했어. 그런데 여러분 실무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힘드시거나 수출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출 대행자가 우리가 아니고 제조업자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별개 다른 데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막 제출하셔가지고 수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16번 수출을 공부하는 이 순간에는 여기 2번에 있는 수출업자가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여기고 만약에 이 중간에 있다면 얘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만들어서 얘한테 넘겨서 이 수출업자가 수출하게 되는 거니까 이 서류도 무조건 막 넣으시면 매출이 과대 계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는 환율 내역이다. 저희 아까 앞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언제 걸로 적용해요? 선적일 기준환율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수출한 경우고요. 일본 엔화가 나왔을 땐 조심하실 게 달러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환율이 나오잖아요. 엔화는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작성할 때 100엔이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수출 대금 전액은 8월 31일 날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외상으로 수출한 게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외상으로 수출한 것도 일반 내수 외상 매출처럼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가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하라고 하니까 7월 31일로 16번 직수출 입력해 주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저희가 작성 일자하고 16번은 봤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이제 관련되는 내용은요. 이 5번에 있는 신고 번호하고요. 그리고 여기 결제 금액 있죠. 요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결제 금액에 뭘 곱하는 거냐면 선적일 환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엑기스만 딱 뽑아서 공부하고 싶어 그럴 때는 5번의 신고 번호를 부속 서류에 넣으셔야 되고요. 결제 금액 있는 거를 선적일 환율로 곱하셔야 되고요. 그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죠. 물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게 있다면 그 환가한 금액 플러스 남은 잔금에다 선적일 환율을 곱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16번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 직수출은 6번 란에 기타 란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직접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2638 주식회사 골든슈즈로 로그인을 하셔서요. 첫 번째 문제 메인 매출 전표에 수출 신고 필증과 연결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적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7월 30일 선적일로 16번 수출 매출로 넣어주시고요. 품명은 여러분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 26번 줄에 건강신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신발 수출하셨고 수량은 1000박스에 단가 JP 엔화로 7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선적일 환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표준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 입력은 생략하고 공급가액의 계산 근거에 의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적한 금액의 결제 금액은 78만 엔화예요. 780 하나 둘 셋. 그런데 얘는 100엔당 7월 30일 선적일 엔화가 1,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엔당 1,100원이니까 동그라미 2개 빼면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신다면 858만 원의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엔화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7월 30일 날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100엔당을 못 읽으셔가지고 실수로 100을 더 곱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틀려서 전표 자체가 틀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엔화가 나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금액에 858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이고요. 거래처명은 동경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액예안서는 발급이 안 되는 거니까 패스. 분계는 수출대금 전액을 2020년 8월 31일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2번 외상으로 넣어주시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858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의 증가 858만 원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에 대한 근거를 부속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출 다이렉트로 하셨다면 직수출, 수출 실적 명세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셔서 수출 신고 필증 보시고 관련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귀속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으로 넣어주시고요. 수출 신고 번호 5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092121800588874 자동으로 하이픈 들어가고요. 선적일은 2020년 7월 30일. 통화 코드는 F2키 누르셔서 저희 엔화 일본이라고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 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1,100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100원으로 인식이 되고 외화 금액을 넣으실 때 저희 JP 엔화가 얼마냐면 48번의 결제 금액 보면 78만 엔화예요. 넣어볼게요. 그대로 780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 원화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죠? 이 부분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희가 외화는 78만 엔화를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두 개를 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뭘로 넣어요? 저희가 계산기에 곱했던 것처럼 11로 넣어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858만 원의 수출 신고 금액이 원화로 책정이 됐습니다. 요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얘를 증명하는 부속 서류로 PDF 첨부 파일로 수출 신고 필증 보여지는 그 서류를 같이 국세청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부가세 예정 신고에 가셔서 7월부터 엔터 9월까지 엔터. 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수출이니까 여러분 영세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세율 부분에 기타 자리에 들어가야 이 직수출이 나오는 거죠. 안 보여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로 불러오기 예스. 들어왔죠. 858만 원.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 자리는 회색으로 표현되면서 0원이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완벽하게 확인이 된 거죠. 메인 매출 전표의 전표와 부가세 신고서의 신고 금액과 수출 실적 명세서의 부속 서류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수출과 관련된 데이터 모두 저장해 놓으셔야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입력 마무리 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앞서 입력하신 12번 영세 매출과 앞전에 입력하신 16번 직수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같이 묶어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2번 영세 매출은 세금예안서가 있으니까 세금예안서 합계표 부속 서류가 같이 가겠죠? 16번 직수출은 세액예안서 합계표가 없겠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 이 내용이 5번 란에 반영되는 세액예안서 내용과 6번 란에 반영되는 직수출 내용이 있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세액예안서 합계표에 누구만 온다? 12번 영세율만 온다. 직수출 거래는 6번에 오고 세액예안서 거래는 5번에 온다. 요거 두 개 한꺼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눈으로 지금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존 스마트A 2638 주식회사 골든슈즈로 로그인 하셔서요. 평가 문제에서 원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직수출 거래 그리고 부가세 부속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본 부분들하고 좀 빠진 것들을 연동해서 평가 문제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앞서 보셨던 거는 12번 영세 매출과 16번 직수출을 각각 이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요거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 텐데 먼저 12번
영세 매출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어땠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셨죠. 그런데 얘는 세액계산서가 있으니까 본 문제에서 세액계산서 합계표 한번 들어가 봐줘. 이렇게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세율 매출이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저희가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상대 거래처가 누구였었어요? 네, 스타 신발이었죠.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금액 1,500만 원이었었습니다. 요거 닫으시면 이 합계표에 12번 영세 매출 부속 서류가 일부 들어가고 또 앞서 보셨던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에도 7월 해가지고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 보여지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수출에서는 세액계산서는 없지만 수출 실적 명세서 방금 작성하셨던 부분이 7월부터 12월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걸 한꺼번에 부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해봐서 12번과 16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 요거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예스. 자,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1,500 같은 경우는 요 5번 란에 녹아들어져 있겠죠. 저희가 입력한 거가 한 건이 있고요. 과거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영세율 2건이라고 역추적 자료에 보여지죠. 이 중에 저희가 한 건 1,500을 입력한 거고요. 6번에 있는 직수출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저와 함께 입력한 858만 원.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첨부 서류 858만 원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부가세 신고를 실무에 가서 하실 때요. 이렇게 한 칸을 다 눌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추적한 칸에 신고서와의 차이가 생긴다거나 부속 서류 작성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이렇게 6번 란을 눌렀을 때 영세율 금액하고 신고서와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수출 실적 명세서가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간혹 이제 여러분이 깜빡 잊고 서류를 작성 안 하게 됐을 때 신고서와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 보셨는데 중요한 건 12번 영세는 여기로 들어간다. 16번 직수출은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입력해보고 조회 업무까지, 수행 업무까지 해봤습니다. 6강 마무리 정리 수행 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매출 거래를 저희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2번 영세 매출과 16번 수출 매출 차이점은 뭐였죠? 세액계산서가 있냐 없냐. 둘의 공통점은 뭐였죠?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달리 번호를 줄 수밖에 없었죠.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세금계산서가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각 란 5번, 6번으로 구분해서 신고서를 만들어놨죠. 따라서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코드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세율 매출 거래 실무 프로세스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12번, 16번으로 매출 입력을 하고 나면 부가세 부속 서류에 12번 영세 매출과 연관된 첨부 서류, 16번 직수출과 연관된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세액계산서가 있으니까 세액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작성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로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5번 란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영세율, 6번 란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직수출로 구분해서 조회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6강 마무리하면서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빼어나게 잘해보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분은 되게 빼어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분은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일의 과중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이건 어느 정도의 일에 이제 무거움과 가벼움도 있겠지만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빼어나게 잘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 싸움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좀 대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우선 접어두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게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이를테면 유리창 닦는 게 주어졌어요. 책상 닦는 게 주어졌어요. 쓰레기통 비우는 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거 역시도 빼어나게 잘하려고 노력해 보면요. 거기서 즐거움이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소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마음 자세는
빼어나게 잘해야지. 근데 거기서 시간 싸움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 빼어남을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야 돼? 여기까지 2단계까지 가신다면 아마 뭐든지 잘 해내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꼼꼼하게 했을 때 시간 싸움에서 지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간 싸움엔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산세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평소에 이 빼어남이 배어 있다면 나중에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빼어나게 잘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70점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나는 90점 맞을 거야. 이런 마음 중요해요. 나는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그래 안정선으로 합격하니까 이런 마음 중요해요. 나는 한 75점만 맞아서 턱걸이로 합격하지 뭐. 그러면 여러분 위험해요. 네, 그래서 뭐든지 빼어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1시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